자, 네 번째,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그 중에 두 번째, 이번 시간은 도시 구조와 대도시권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소단원은요, 도시의 내부 구조에 관한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요, 그 중에서도 도시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2-1 도시의 내부 구조. 자, 학습 목표는요,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 및 도시 내부 구조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을 배우냐면 우리가 도시 내부에 지역 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지역 분화가 일어나서 도시 안에도 내부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그 내부 구조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영상에서는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에 초점을 맞춰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도시 내부 지역 분화입니다. 자, 도시는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서울도 지금의 서울 크기가 아니었거든요. 서울이 원래는 한강 이북 쪽만 서울이었던 거죠. 근데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도시가 확장하게 되고 규모가 커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도시 규모가 이제 커짐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도시 규모가 작을 때는 주택이나 공장이나 상점이나 관공서 같은 것들이 모두 다 한 곳에 같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요, 도시가 성장을 하면서 도시 기능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비슷한 종류의 기능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집적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한 어떤 것들은 모여서 분산되어 나가게 됩니다. 자, 이 분산되는 과정, 집적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도시 내부의 지역이 분화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서울인데요. 서울도 보면 서울 도심입니다. 이렇게 상업과 업무 기능이 발달한 빌딩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남 테헤란로가 되겠는데요. 대형 빌딩들이 또 이렇게 질비하게 늘어서 있죠. 서울 도심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상업과 업무가 매우 발달한 부도심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 지역을 가면요, 여기는 노원구인데요, 대규모의 주거지들로 이루어진 또 주변 지역이 있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있었다고요? 혼재되어 있었다,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비슷한 종류들끼리 모이고 또 분산하고 이러는 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서울의 내부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 원인, 이 지역 분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서요, 접근성과 지대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접근성은 얼마나 그곳에 접근하기가 쉽냐, 접근이 용이하냐, 버스 노선이 많은가, 아니면 시간이 짧게 걸린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도심은요, 가장 접근성이 높은 곳입니다. 모든 웬만한 노선들이 다 도심을 향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사람이 쉽게 많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파급 효과라든가 뭔가 그 기능을 아주 높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심 지역은 지가와 지대가 매우 높습니다. 네, 지가와 지대가 매우 높은데, 우리 지대라고 하는 개념은요, 지가는 다들 뭐 아실 거예요. 근데 지대는 뭐냐, 토지와 건물을 이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대가 또는 수익을 지대라고 합니다. 자, 지대 지불 능력,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거나 내가 이 자리에서 은행을 하면 얼마만큼 이익을 올릴 수 있어, 이게 지대거든요. 그러면 그 지대에 맞게 지가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지대 지불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높은 기능이 바로 상업 업무 기능이 되겠죠. 반면에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상업 업무에 비해서는 주거라든가 넓은 부지가 필요로 하는 공업 기능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지대지불 능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도심에는 이런 지대지불 능력이 높은 상업 업무가 들어서게 되고요. 외곽의 주변에는 바로 이 공업 기능이나 주거 기능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상업 업무 기능이 도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우리가 집심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도심으로, 자, 나 돈 많이 낼 수 있어. 근데 나는 도심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도심에다가 내가 건물을 세우고 영업을 해야 될 것 같아. 거기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을 높일 수 있어.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본사나 아니면 높은 급의 행정기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택이나 학교, 공장 같은 것들은요, 이 도심에 유지하고 있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면서 외곽으로 분산되는 무슨 현상? 이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집심과 이심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면요, 상업 업무 기능이 모인 곳, 공업 기능이 모인 곳, 주거 기능이 모인 곳으로 공간적인 분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혼재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이 분화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거지들이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상업은 상업들끼리, 공업은 공업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그걸 우리가 옆에 자료 1번 쌤이 이 그래프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한번 이 그래프로 가지고 우리 좀 전에 설명했던 걸 더 한번 자세히 이해해 볼게요. 도심이 어떻다고요? 도심은 어떤 겁니까? 도심은 다시 한번요. 접근성이 어떻다고요? 접근성이 최고인 지점입니다. 접근성이 최고. 자, 그러면 이 도심에서 지대를 가장 많이 올릴 수 있겠죠. 주거를 하더라도 지대를 가장 많이 올릴 수 있고요. 공업을 하더라도 지대를 가장 많이 올릴 수 있고, 당연히 상업 업무를 하게 되면 지대를 더 많이 올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상업 업무는 접근성에 어떻습니까? 접근성에 아주 민감합니다. 자, 이 뜻이 뭐겠어요? 조금만 접근성이 떨어져도 이윤, 지대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죠. 공업은 그거보다는 좀 덜하고요. 주거는 가장 완만하게 이 접근성에 좀 둔감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곳에서 이제 그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겠죠.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만나는 지점, 요 만나는 지점 안쪽, 도심 안쪽으로는 상업 업무를 하는 것이 가장 지대가 높죠. 그래서 도심에는 뭐가 들어서게 되고요? 상업 업무가 들어서게 되고, 자, 우리 여기서부터는 요 주거와 만나는 요 구간에서는 공업 기능을 하는 것이 가장 지대가 높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지역이 세워지게 됩니까? 공업 지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외곽으로는 주거 지역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러한 집심과 이심 현상 중에서 여러분들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심 현상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 서울입니다. 서울의 도심이 바로 종로구와 중구가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바로 이 종로구와 중구 쪽 도심에 전통 있는 아주 큰 학교들이 여기에 다 있었죠. 이렇게. 왜? 과거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거를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교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1970년에서 80년도에 강남이 개발되죠. 이 강남이 개발되면서 이쪽에 있던 주거가 어디로 넘어오게 됩니까? 바로 이 강남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현상이라 그랬어요? 이심 현상이라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도 있을 수 없었던 거죠. 학교들도 바로 이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전해서 왔는데, 자, 우리 보성고라든가 아주 유명한 경기고, 중동고, 휘문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서울고, 동덕여고 이런 학교들이 강남 지역으로 내려왔죠. 자,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가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강남 8학군 이런 식으로 불렀죠. 자, 지금도 현재도 이전을 이제 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중부학군,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와 중구가 대표적인 도심이라 그랬죠.
주거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보니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심 지역의 주거 기능이 약화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낮의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동화, 비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대구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대구도 중구 지역에 이렇게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는데 많은 학교들이 여기 달성구, 달서구 여기 이제 많이 이전했죠. 또는 뭐 북구로도 많이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도 많이 이전했나요? 당연히 수성구로도 이렇게 많이 이전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 또한 무슨 현상입니까? 대구도 이심현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구활동으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도시 내부 구조가 분화가 어떻게 됐냐 이겁니다. 바로 접근성과 지대의 영향을 받아요. 그쵸? 지대의 영향을 받고 이것에 의해서 이심과 집심 현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쵸? 이게 과정이 되겠죠?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도시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좀 전에 우리 서울특별시 도심에 있던 학교들이 이전하는 거 여러분들 좀 전에 봤었죠? 그쵸? 그 내용에 대한 거고요. 인구 공동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 얘기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개발 정책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학교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심의 주거 기능이 외곽으로 빠져나가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도심의 학교들이 학생을 찾아서 외곽으로 이전했기 때문이죠. 자, 근데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실제로 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네, 뭐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산광역시의 지가와 중심지 기능을 보겠는데요. 여기 아주 새빨간 여기 바로 지가가 매우 높은 지역이죠. 바로 여기가 바로 이 부산의 중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산 행정구가 조금 달라요. 이 바다를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가운데가 중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헷갈리죠. 자, 그 다음에 이 부산진구, 여기가 이제 부산의 서면이라는 곳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굉장히 또 지가가 높습니다. 또 지가가 최근에 많이 높아진 데가 바로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해운대구죠. 해운대구. 해운대 이쪽 지역이 이제 우리가 센텀 해가지고 굉장히 도심이 이렇게 빌딩이 많이 들어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 지가로 봤을 때 도심은 중구와 부산 진구 일대가 되겠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부도심으로 볼 수 있는 동래구가 있어요. 동래구는 바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동래구 저 위가 되겠죠. 이런 데 보면 좀 지가가 높죠. 그쵸? 자, 동래구 지가가 높고요. 해운대 주변도 새롭게 개발되면서 지가가 많이 높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보험업, 우리 도심에서 가장 많이 들어서게 되는 아주 고차 서비스고요. 자, 어디입니까? 바로 중구나 부산 진구 같은 또는 여러분들 이런 해운대구 같은 이런 곳에 굉장히 종사자 수와 사업체 비율이 높죠. 상업 업무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공장들은 어디 많이 있나요? 강서구예요. 여기가 강서구. 여기 바로 공업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 이런 외곽지역으로 공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수는 이제 주거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아파트가 워낙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 역시나 중구는 좀 낮아요. 그쵸? 이쪽은 좀 낮고요. 여기에 부산 진구, 부도심 지역부터 해서 우리 북구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하구 지역, 그 다음에 해운대에도 엄청나게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능들을 중심으로 분포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내부 구조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자료사를 통해서 지도에 표시된 A 지역의 특징, 좀 전에 쌤이 A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부산의 도심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부산의 어디예요? 중구와 부산
진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산 진구의 아주 중심가가 바로 서면 사거리예요. 서면. 여기 이제 백화점도 있고 막 그런 겁니다. 여기에 바로 뭐가 집중했나요? 상업 업무 기능이 집중했습니다. 주거 기능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어때요? 낮게 나타나죠. 도심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요. 사회에 그 부산의 지가와 중심 기능의 분포 특성을 연관지어서 보면은 지가가 높은 도심에 금융이나 보험 이런 상업 기능들, 업무 기능들이 집중하고요.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외곽 지역으로 공업과 주거가 주로 분포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부산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부산 도심인 부산 진구 서면을 배경으로 한 정우가 주연으로 했던 자신의 뭐 자서전 같은 영화 바로 바람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장면이 되게 명장면이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은 장면 속에 무슨 시장이 나와 있습니까? 서면시장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요 바로 길 건너 조금만 가면 바로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두 학교의 짱들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장면 속에서 뒤에 버스가 쓰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서면 롯데백화점이라고 이렇게 버스에 딱 적혀 있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도시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분화되는지 그 원인과 과정과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